박서준, 본명 박용규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배우 중 한 명으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쌈, 마이웨이, 이태원 클라스 등에 출연하며 로코 황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수줍은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생충과 마블에서의 활약을 통해 할리우드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는 진정성, 재능, 그리고 끈기 있는 인내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깊은 슬픔과 험난한 시련,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눈물겨운 여정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개인적인 한계, 대중의 압력, 그리고 상실을 극복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5년에도 살아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식을 가정하고 그가 끼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어머니의 눈을 통해 그의 슬픔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서준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완벽한 대중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고립감일 것입니다. 특히 사생활에 대한 루머와 비난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 201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한국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그는 언론과 팬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습니다. 2017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수줍음 때문에 마음을 열기 어려웠고 유명해진 후에도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23년 유튜버 엑스오스와의 열애설이나 동료 아티스트 박민영, 김지원과의 열애설 등 그가 거듭 부인했던 열애설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비록 근거가 없더라도 그가 오해받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슬픔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군 복무였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 K-pop 프로파일스에 따르면 그는 군 복무 시절 힘든 시기를 보냈고 동료들이 연기를 시작할 때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삼형제 중 장남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숨겨야 했던 외로운 순간들은 그가 대중 앞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박서준의 연기 인생은 길고 격동적인 여정이었으며 큰 성공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2011년 반경국의 뮤직비디오 I Remember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는 연예계 데뷔의 작은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2년 드라마 드림아이2에 출연했지만 조연으로서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IMDb에 따르면 2013년 포츠 오브 골드에서 박현태 역을 맡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의 첫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KBS2의 뮤직뱅크 MC를 맡아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2015년 Kill Me, Heal Me와 She Was Pretty로 코믹에서 감성까지 다양한 연기력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2017년 그는 김 서포트와 함께 힘든 과거를 가진 MA 파이터고 동만 역을 맡아 빛을 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얻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KBS 드라마 어워즈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캥 스카이와 함께 미드나잇 러너스에서 큰 스크린에서 첫 주연을 맡아 대종상 영화제와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박민영과 폭발적인 케미를 선보이며 로맨틱 코미디 킹이라는 지위를 굳혔습니다. 2020년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 역을 맡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력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2023년 마블에 출연하여 할리우드 진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좌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드림아이2는 허약한 각본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4년 아시안 위키에 따르면 2017년 리얼에서의 그의 역할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순간으로는 쌈 마이웨이에서 복서 역을 위해 긴 밤을 훈련했던 것,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무술을 배우고 체중을 감량해야 했던 것, 리얼 이후 그의 연기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었던 것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가입한 것부터 뮤직뱅크 무대에서 수백 명의 관객을 마주한 것까지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그의 노력은 그의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박서준의 업적은 수상을 넘어 영감과 지속적인 유산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The Marvels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배우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열망합니다. 2023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는 김지원과의 베스트 커플상, KBS 연기대상, 우수상,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을 포함하여 20가의 이상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여 유튜브 골드 플레이 버튼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된 것은 그의 일상에 대한 브이로그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역할을 거부하며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2년 Famous Birthdays에 따르면 그는 토미 힐피거와 스페리와 같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의 패션 감각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항상 가족, 특히 두 동생과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 강남의 900만 달러짜리 건물과 이광수 같은 스타들과 함께 금호동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1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여 재난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고 불우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줍음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부터 개인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까지 이러한 업적은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박서준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그의 삶에서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끊임없는 루머는 있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그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의 연애를 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2021년 비오그래피드닷컴에 따르면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재킷을 입었을 때 배우 백진희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우연의 일치와 주차 문제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후 박민영, 2017년 쌈마이웨이 이후 김지원, 효린, 선미와의 루머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들이 단지 친구 또는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확인된 연애는 2023년 유튜버 엑소스와의 관계였지만 2023년 Famous Birthdays에 따르면 그들은 곧 헤어졌습니다. 2020년 코스모폴리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진실한 관계를 갈망했지만 그의 명성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데이트가 어려웠다고 공유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바쁜 일정과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17년 런닝맨에서 고등학교 때 한 여자애를 좋아했지만 수줍음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닥치고 패밀리의 키스신 이후 팬들이 최우식과 사귀고 있다고 추측했던 것처럼 오해의 순간들이 그를 상처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밝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36세의 나이에 적합한 파트너를 찾지 못한 슬픔은 그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서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2025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에 따른 가상의 시나리오로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35년 47세의 나이에 마블의 속편을 촬영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가 여러 국제 프로젝트로 커리어의 절정에 달했던 한국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한국, 일본, 필리핀, 미국에서 수천 명의 팬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은 JTBC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박민영, 김지원, 최우식과 봉준호 감독 등의 스타가 참석했습니다. 팬들은 밖에 줄을 서서 흰 국화와 박세로이 시절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이태원 클라스와 기생충이 다시 상영되었고 넷플릭스에서는 그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상심한 그의 어머니는 수줍은 소년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의 여정을 회상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강하늘과 박신혜와 같은 동료들은 그가 부른 웨스티를 선보이는 추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역할에서 자선 기부에 이르기까지 그의 유산은 헌신적인 삶의 증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박서준의 어머니는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KBS 모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삼형제 중 장남이라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는 수줍은 아이였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린 시절, 특히 친구들이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놀릴 때 울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며 집에 전화해서 가족이 보고 싶고 미래가 걱정돼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장남은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동생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슬픔을